자, 여러분들, 이 어휘들의 공통점이 뭘까요? 자, 공통점으로 묶을 수 있는 게 바로 병이라는 거. 자, 그러면 이 병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요. 전쟁과 이 병은 또 뗄래야 뗄 수 없지 않습니까? 자, 먼저 저기 러시아와 일본 또는 러시아와 영국 연합 간의 이 전쟁과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. 자, 우리 세계 제2차 대전의 주범 이르면 어디입니까? 독일, 이탈리아, 일본 아닙니까? 자, 일본이 그 제국주의 야욕을 드러낸 그 말이 뭡니까? 대동아 공영권 아닙니까? 그 대동아 공영권의 일환으로 청일전쟁을 이렇게 청나라를 다 접수하고 그 전에 이미 우리나라를 다 접수했고요. 자, 러시아와 언제? 1904년에 러일 전쟁을 벌이죠. 자, 그런데 전쟁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위생 상태도 안 좋고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 계질이 돌고 뭐 여러 가지 병이 생긴단 말입니다. 그 중에 이제 이 설사병이 돌아가지고 이 일본에서 고민이 깊었던 거죠. 어떻게 하면 이 설사를 멈추게 하지라고 해서 생각해낸 게 이 가루약을 만들어서 판 모양 단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이 설사를 멈추게 하고 유리한 모지를 점하고 그래서 러일 전쟁과 또 승리를 하지 않습니까? 자, 그러면 이 러시아를 정복하는데 쓴 환이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게 바로 정록환입니다. 자, 그러면 여러분들 이 환과 관은 중국의 약 제조법이죠. 이게 실크로드를 통해서 유럽으로 전달이 되고 유럽에서는 우와 이런 방법이 있어? 이걸 그러면 다른 데서 한번 좀 더 접목을 시켜볼까 해서 이 금속을 어떻게 황금으로 바꾸는 그런 어떤 시도를 막 해보려고 하죠. 그래서 태어난 게 뭡니까?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엘커미스터리라고 하는 이 연금술이 그렇게 태어나게 됐다는 거. 자, 러시아와 영국 연합. 자, 이 러시아가 어떻게 흑해로 진출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실제로 실행에 옮긴 이 영국과 프랑스와 터키, 사르디아 공화국이 연합을 가지고 어떻게 1853년에 전쟁을 일으키죠. 막아내기 위한 전쟁. 그게 그 유명한 뭡니까? 크림 전쟁 아닙니까? 자, 이 크림 전쟁에서 맹활약을 한 그 유명한 백의의 천사가 누굽니까? 바로 나이팅게일이지 않습니까? 그 나이팅게일이 원래는 집이 부유해서 법학을 공부해라 했는데 자기 적성이 안 맞아서 간호학을 공부했다고 하죠. 자, 여기 간호사로 참전을 해보니 그 이전에 야전병원 이런 거야. 나이팅게일 참전하기 이전에 야전병원이야 형편이 없었던 거죠. 너무나 주구식으로 운영이 되고 해서 어떻게 안 되겠다. 이 사람들, 환자를 돌보는 사람들의 이 위생 관리를 일단은 먼저 철저히 하고요. 그래서 어떻게 위생하게 틀을 마련했죠. 그리고 이 중증 환자와 경증 환자를 구분하게 되죠. 자,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통계학을 접목을 시키고요. 그리고 그 유명한 이 중증 환자, 경증 환자의 천막을 따로따로 쓰게 해서 따로따로 구분해가지고 집단적으로 같은 병증의 환자들만 묶어둔 거. 그걸 뭐라고 합니까? 바로 코홀트. 이번에 우리 이 코로나 사태로 코홀트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개념을 완전 최초는 아니더라도 거의 최초에 가까울 정도로 도입을 한 그 분이 바로 그 유명한 나이팅게일이라는 거죠. 자, 우리 말라리아 이러면 무슨 뜻입니까? 이 멜이 이탈리아어로 나쁘다라는 뜻이고요. 아리아는 공기 아닙니까? 공기로 전염되는 거냐? 그거는 아니죠. 자, 모기에 의해서 발병이 되는 병이니까, 자, 이 모기 원충이 어떻게 우리 적혈구를 타고 온데 돌아다니면서 병을 유발시키고 하지 않습니까? 근데 적혈구가 정상인 사람은 그렇지만 이 적혈구의 모양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그런 어떤 남 모양의 그 적혈구를 뭐라고 합니까? 겸상적혈구라고 하죠.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라리아의 내성이 상당히 강하답니다.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? 자, 그러면 이 말라리아를 우리말로는 뭐라고 합니까? 학질이라고 하죠. 자, 그래서 이 학질에 걸리면은 오한에 땀이 나고 병이 걸려서 좋을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? 자, 거기에 고생을 한단 말입니다. 그러면 학질을 다 낫고 나면 우리 뭐라고 합니까? 학을 때다 라는 말을 하죠. 위에다 식겁을 하다 라는 말
뭐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? 그 학을 떼다라는 말이 이 알고 보면 말라리아에서 왔다라는 거. 자, 우리 매독 이러면 피부병이죠. 뭐 정확히는 뭐 성기에 생기는 피부병인데 이 매독은 영어로는 우리 시플러스라고 하지 않습니까? 자, 이 매독을 한번 보시면은 인간의 기본 본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비난 본능이라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는 말들일 겁니다. 자, 러시아에서는 폴란드에서 생긴 폴란드병이라고 하고, 폴란드는 독일병이라고 하고, 독일은 프랑스병이라고, 프랑스는 이탈리아병이라고 하고, 이탈리아는 다시 또 프랑스병이라고 하는 서로 책임 회피 현상이 여실히 드러나는 이 인간의 비난 본능을 느낄 수 있는 게 요 이름과 관련해서도 알 수 있다는 거. 자, 그러면 이 매독과 관련해서는 영국의 유명한 바람둥이와 찰스 2세가 바람을 피해야 되니 피다 보니까 근데 어떻게 너무 문란하게 성관계를 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? 성병이 걸리니까요. 그 피부병이 걸리다 보니 안 되겠다. 내가 자유롭게 이 피부병에서 자유로운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이런 도구를 마련해봐 라고 명령을 내렸고 그걸 집중적으로 연구해 가지고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그 성도구를 만들어냈죠. 그게 뭡니까? 바로 콘돔 아닙니까? 이것도 콘돔 박사입니다. 그걸 만든 사람 이름이죠. 그 콘돔 박사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우리가 자유롭게 이제 이 찰스 2세도 생활을 누릴 수 있었다고 하죠. 자, 이 콘돔은 당연히 고무로 만들지 않습니까? 그래서 여러분들 이 러버, 이 고무라는 단어 안에도 속된 말로 콘돔이라는 뜻이 들어있다는 거. 자, 우리 전염병이라는 단어를 한번 공부해 보면요. 여기 보십시오. 우리 여기서 나오는 말 연병하다 할 때 그 연병 당연히 전염병의 줄임말이고요. 우리가 뭐 트렌드 패션계에서 뭔가가 유행하다라는 말 그걸 뭐 누가 모르겠습니까? 이 유행하다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또 찾아보시면 패션계에서 쓰는 말 말고 전염병이 돌고 돈다도 유행하다라는 말이라고. 자, 우리 이 전염병하고 관련된 거 요즘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대유행병이 있고 풍토병이 있죠. 자, 대유행병은 우리 영어로는 팬데믹이라고 하죠. 팬데믹. 자, 그러면 이 팬데믹이 뭐냐? PAM는 모두라는 뜻이고요. 데믹은 people,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걸리는 병이라는 뜻이죠. 그러면 요거하고 또 똑같이 쓸 수 있는 게 에피데믹이라는 게 있죠. 여러분들 책 읽다 보면 프롤로그가 있고 에필로그가 있죠. 에피는 꼴이라는 뜻이고 D라는 뜻이고 로그는 말하다, 즉 끝맺는 말. 프롤로그는 앞에서 하는 말, 들어가는 말 이런 게가 있죠. 자, 그러면 에피가 꼴이란 말입니다. 사람들 사이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벌어지는 병. 그러니까 이게 바로 대유행병이 되죠. 그러면 풍토병은 뭐냐? 인데믹이라고 하죠. EN이 요즘 영어에서는 붙으면 접두사, 전미사로 붙으면 make 예입니다. 뭐 하기 만들다 하지만 그 이전에는 이게 아니었단 말입니다. 특정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병. 그래서 이게 바로 풍토병이 되는 것이고요. 우리 뭐 급성 질병 이러면은 어큐트라는 단어가 나오고요. 어큐트. 그다음 여러분들 만성어 이럴 때는 크로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 읽어보시면 혼돈 카오스 상태에서 가이아가 태어나죠. 이 가이아가 낳는 자식 중에 우라노스라고 있죠. 그 우라노스랑 다시 결혼을 해서 1대 신들의 제왕들이 되죠. 그리고 나서 태어나는 2대 신들. 그래 제왕은 또 누굽니까? 크로노스 아닙니까? 크로노스가 우라노스를 쳐내고 2대 신들이 되고 2대 신들의 제왕이 되고 이 크로노스가 농업의 신인데 실제로 뭐 시간과 관련된 업무도 관장을 했다고 하죠. 그래서 시간의 신 크로노스가 지배를 하면서 시간이 흘러갔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? 그리고 이 크로노스의 자식이 바로 올림포스 신족 제우스를 필두로 한 그런 신족들 아닙니까? 자, 그러면 이 크로노스를 또 누가 제우스가 쳐내죠. 자, 그러면 이 크로노스는 시간을 관장해요. 그러면은 크라닉이라면 시간이 걸리는. 자, 그러면은 이 어큐트와 크라닉은 이거는 급성을, 이거는 만성을. 그래서 디지즈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? 그래 되면은 질병. 그래서 급성 질병, 만성 질병이 되는 거고요. 디지즈는 DIS가 붙으면 우리 보통 away라는 말을 쓰죠. 이즈는 우리 easy라는 말, 즉 쉬운 상태를 벗어났어. 그래서 편안하지가 않아. 이런 말이죠. 자, 그러면 우리 ailment라는 단어도 병을 뜻하죠. 이
AIL, A는 아프게 하다라는 뜻이고요. AIRL은 뭐 공기라는 거 아시겠고, 우리 에일 맥주, 라거 맥주 할 때 그 A는 ALE를 쓴다라는 거. 자, 그 다음 우리 또 병을 얘기할 때 만성 질병, 좀 오래된 질병에 보통 많이 붙는 멜러디, MAL이 붙으면 나쁘다고 했죠. 자, 그 다음 우리 아프한 이럴 때 sick 쓰지 않습니까? 그래서 sickness. 그 다음 뭐 씁니까? illness 이러죠. 일도 아프니까. 자, 그 다음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죠. 질병을 일으키는 거. 우리 바이러스가 있고 또 뭐 있습니까? 백테리아가 있지 않습니까? 자, 이 바이러스는 여러분들 원래 독을 뜻하는 베놈 있죠? 또는 우리 끈적끈적한 액이라는 뜻의 단어. 요즘 애들 유행한 거, 그 갖고 노는 거 있죠? 슬라임. 이 독 내지는 끈적끈적한 점액을 뜻하는 이 바이러스. 뭐 그게 의미가 원래는 그런 거에서 왔다라는 거. 자, 그다음 백테리아는 짝대기, 막대기라는 뜻입니다. 우리 바게트 그거하고도 다 같은 어근에서 나온다라는 거. 자, 뭐 이런 게가 병을 일으키는 주 범위 될 수도 있는 거고요. 자, 별자리와 관련해 가지고 병과 뭔 상관관계가 있을까요? 별자리는 여러분들 컨스텔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. 자, 이 별자리와 관련해서 또 등장할 수 있는 게 태양이 1년간 지나가는 그 길목에 있는 별자리, 그걸 뭐라고 합니까? 풍도라고 하죠. 황도. 그걸 보통 동물이 많이 나온다 해서 동물의 이름을 따가지고 주라는 단어, 그 같은 어근이죠. 그래서 조디액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바다의 이 개, 캔서, 개자리 아닙니까? 자, 이 몸에 이 세포가 정상세포는 각 부위들마다 뭐 1년을 살다가 6개월을 살다가 죽고 새로운 세포로 대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? 근데 이 세포가 죽지 않고 기존에 또 다른 세포가 생겨나고 기존의 세포는 안 죽고 새로운 세포는 생겨나요. 둘이 서로 경쟁을 펼치죠. 그러다 보면 이 부위가 어떻게 됩니까? 암으로 진화된다고 하잖아요. 암으로 발현이 된다고 하잖아요. 자, 그러면 이 암이 걸려서 이 세포 조직이 퍼져나가, 즉 침륜하다라고 하죠. 침륜해 가는 그 모습에서 우리가 뭐 개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이걸 암이라고 한다라는 거. 자, 그러면 이거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릭시라고도 부르죠. 자, 그다음 우리 신화와 관련해 가지고는 신화 뭐 누가 있을까요? 여러분들 메테우스 들어보셨을 거고요. 메테우스 들어보셨을 것이고요. 그 다음 펜도라 들어보셨을 텐데요. 이 제우스가 어떻게 합니까? 이들은 거신들입니다. 거신족들이죠. 이 페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는 형제 관계고요. 여러분들 아틀라스 산맥 할 때 그 아틀라스도 세 형제입니다. 이아페토스의 아들들인데, 이들은 이 프로메테우스는 프로는 앞이라는 뜻인데, 메테우스는 생각하다, 미리 생각하다, 미리 안다라는 뜻이고, 에피는 금방 그랬죠? 꼬리 뒤에 생각하니까 둔한 자 이렇게 됩니다. 자, 이 형제인데 이 프로메테우스가 신들의 운명까지 다 알게 되죠. 그러니 어떻게 돼? 이 거신족하고 올림포스 신족하고 싸움을 해요. 그거 유명한 두 가지 큰 전쟁이 있죠. 기간테스족하고 싸운 기간토마키아, 티탄족하고 싸운 티타노마키아가 있지 않습니까? 거기에서 어떻게 미리 제우스가 이길까라는 걸 알고 이 프로메테우스는 어떻게 제우스 편을 들잖아요. 그래서 이 거신족이 물려나고 벌을 받을 때 어떻게 그 벌에서도 면해지고 제우스 옆에서 남아 있을 수가 있게 된 거죠. 자, 그래서 제우스가 어떻게 지상세계로 내려가 사람을 만들라라고 하니까 지혜로운 자다 보니까 이 형은 프로메테우스는 그래서 사람을 만들고 여러 가지 기술들 가르쳐주고, 그래도 자, 이 인간이 신에게 저항하고 도전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힘인 이 불이 중요한데, 이 프로메테우스의 이 번개 불 아닙니까? 그 불을 훔쳐다 가지고 인간에게 준 죄로 프로메테우스는 어떻게 됩니까? 산에 가서 계속 이 독수리한테 간이 쪼이는 그런 벌을 받지 않습니까? 자, 근데 어떻게 제우스가 보내는 선물은 절대 받거나 절대 열어보거나 하지 말라고 하죠. 근데 이 에피메테우스는 어리석은 자란 말입니다. 그래서 이 제우스가 어떻게 인간을 벌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 제우스의 아들이 헤파이스토스 대장장이신 아닙니까?
인간 여자를 만들어라 해서 만들어진 게 팬도라입니다. 팬은 모든 것, 도라는 선물이거든요. 모든 선물이라는 뜻에 이 판도라를 만들어서 어떻게 박스 하나를 띄워주죠. 근데 신들이 만들다 보니까 완벽한 미모와 여러 가지를 다 부여를 해요. 하지만 강한 호기심도 주고, 그다음 어떻게 이 박스를 주면서 절대 열지 마라 해서 어떻게 내를 보냈는데 에피메테우스는 아무 생각 없이 이쁜 여자니까 같이 결혼을 해버리고 이 박스가 궁금한 나머지 열어보고 그 안에 어떻게 오만 이 질병과 관련된 거, 시기, 질투 이런 게 다 나오고 희망이 남았다 이런 말 하잖아요. 그걸 양면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, 좋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고 나쁘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. 자, 그러면 그러게 일단은 간단하게 이렇게 할 거고요. 하고요. 자, 광견병, 미친 개병 아닙니까? 요거 좀 어렵습니다. 웹바이드라고 하죠. 이 광견병에 걸리면, 자, 미친 개에게 또 사람이 물릴 수가 있죠. 그래 되면은 그 광견병이 우리 몸에 옮겨온단 말입니다. 그러면 어떻게 이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면은 이 목이 따끔따끔해서 도저히 물을 먹을 수가 없고 먹기가 힘들고, 그 다음 이 물 자체에 수영을 하거나 이런 걸 하는 거에 있어서 엄청난 두려움이 생긴답니다. 그래서 물을 싫어하는 병, 무서워하는 병이라고 이 광견병을 공수병이라고도 한다는 거. 자, 우리 광우병이라고 하면 뭐가 있습니까? 미친 소병 이래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. 더 전문적인 용어는 뭡니까? 고반 이게 소의 그리스어로 이 병에 걸린 그리스 소의 이 내외를 열어보면 스펀지처럼 빵빵 쿵쿵쿵 나와가지고 쥐어 짜보면은 이상한 애기 막 나오고 이렇게 뜬다고 하죠. 그래서 이 뇌가 스펀지 형태로 스펀지폼 디지즈 이래가지고 우리 정식 의학 용어로는 BSD라고 하죠. 이게 바로 이 강우병이라는 거죠. 그런데 이 강우병 걸린 소는 어떻게 합니까? 자꾸 주저앉죠? 그 주저앉는 소를 뭐라고 합니까? 나오느라고 하죠. 이 소를 먹고 인간에게도 병이 약이 될 수 있다. 그 관계를 밝혀보기 위해서 말하는 우리 인간 강우병이라 해가 크로이츠, 페르터, 야콥, 디지즈, CJD 이런 것도 있죠. 자, 이게 간단하게 우리 질병이 우리 언어 속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녹아 있다는 걸 참조하시고 우리 언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한번 참고를 해 보십시오.